네, 오늘 테슬라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 약 4.4% 정도 하락하면서 310불대로 떨어졌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예상치가 22.64빌리언 달러였지만 실제는 22.49빌리언 달러가 발표됐고요. EPS는 0.33달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이 12개월의 갭 EPS 수치가 더 하락하게 되죠. 원래는 1.74달러였고 이에 따라서 P/Ratio가 약 190배였지만 이제 1년치의 갭 EPS가 1.67달러로 하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P/Ratio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지금 실적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월스트리트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안 좋은 관세 상황과 또 BBB 법안으로 인해 친환경 전기차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펼쳐질 이런 환경들을 뚫고 자율주행 사업을 확장시켜야 하는데요. 지금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적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실적에서 매우 중요하게 본 것은 탄소 배출권 크레딧입니다. 제가 지난 1분기 실적 영상 때 주가가 엄청 올랐지만 이게 실적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탄소 배출권 크레딧이 없었으면 테슬라는 적자였을 거라는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때 1분기 실적에서 2020년 이후 약 5년 만에 테슬라가 다시 탄소 배출권으로 겨우 적자를 면하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죠. 자, 이번 분기로 본다면 순이익이 1.17빌리언 달러였고요. 탄소 배출권 크레딧이 439밀리언 달러로 찍힙니다. 탄소 배출권이 아예 없어졌다면 약 731밀리언의 순이익으로 적어도 적자를 면하는 상황은 연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모델 Y 리프레쉬가 이제 본격 생산 램프업이 되면서 가격을 좀 상향 조정하며 마진이 1%가량 개선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래도 탄소 배출권이 없었으면 적자였다라는 프레임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실적도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이 매출과 EPS가 발표됐고 특히 1년치 EPS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1분기 땐 좋지 않았던 실적을 이 일론이 도지에서 6월부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줬고 또 6월에 로보택시가 런칭을 할 것이다라고 재확인을 해주면서 숫자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을 5% 상승까지 이끌어냈었는데요. 이번 실적에선 그러질 못했습니다. 1분기 때는 가장 궁금했던 게 6월에 로보택시 런칭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저가형 모델 출시가 되는 것이냐였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답을 해줬었죠. 지금 이제 6월 로보택시 런칭은 이루어졌는데 저가형 모델이 아직 출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에 궁금했던 내용은 로보택시의 수익성 그리고 여전히 저가형 모델 출시였는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탄소 배출권 크레딧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가 됐었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가의 실시간 움직임을 본다면 이 로보택시 관련 이야기와 탄소 배출권 크레딧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먼저 로보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는 오스틴 지역에서 더 넓게 확장을 해서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죠. 일단 조그맣게 시작했던 이 시범 지역에서 1차 확장을 했고요. 이제 2차 확장이 2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와 아리조나주 그리고 플로리다주로도 확장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까지 미국 전역의 반을 커버할 거고 유럽은 아직 규제를 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언제 어떻게 확장할 거고 얼마를 벌 것이냐가 가장 궁금해진 대목이었습니다. 사이버캡 기반 로보택시 비용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온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 로보택시 운영으로 내년 말쯤에나 재무제표에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크게 한번 출렁였었고요. 이제 저가형 모델 출시, 이게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 당장 수익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가형 모델은 보니까 올해 말은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6월에 생산을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제 생산 램프업을 위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요. 특히 현재 모델 생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부분을 본다면 더욱 이 저가형 모델 출시 타이밍이 뒤로 미뤄진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겠죠. 이때도 주가가 더 하락했던 모멘트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테슬라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탄소 배출권과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때문입니다. 이제 이 법안이 9월 30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분기까지는 세이프인데 이제 그 이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 늦으면 2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탄소 배출권 크레딧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겁니다. 물론 이제 유럽 쪽에서는 계속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미국에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시작되면 굳이 전기차를 일부러 사는 사람들이 전부 없어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던 부분이라서 막 그렇게 크게 놀라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실적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FSD 채택률인데요. 제 올해 채널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1분기 때 테슬라에서 이제 FSD 체험판을 출시했을 때 사실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치 유튜브 프리미엄을 한 달 동안 무료 체험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광고가 나오면은 너무 힘들어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테슬라가 제공하는 이 자율주행을 한 달 동안 무료 체험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결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가격도 $199였던 거를 $99로 인하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FSD 채택률 상승을 위해 했던 노력들을 전부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4년 1월 22일에 FSD 버전 12가 나왔고, 이제 3월 25일부터 고객에게 인도를 할 때 FSD 교육을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일론이 발송을 했었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FSD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 시연을 보여주라는 이메일이었습니다. 3월 26일에는 미국 전역의 차량을 대상으로 1개월 무료 체험을 시작했죠. 그리고 4월 12일에는 FSD 가격을 $199에서 $99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직원들이 FSD 교육을 이제 고객들에게 해줄 때 아마 그런 피드백을 받았겠죠. 월 $199가 너무 비싸다라든지 하는 그런 피드백을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도 반영을 시켜줬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 8개월이 지나서 12월 중순 FSD 버전 1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실적에서 채택률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항상 이 테슬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얼버무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FSD 버전 12 출시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25%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25% 상승을 했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적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처음 보급될 때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00% 이상씩 2배씩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곤 하는데, 25% 상승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에 대해서 이 일론은 실적 발표 때 본인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원칙 사고법을 좋아해서 기술이 좋으면 알아서 퍼진다라는 철학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 쪽으로 좀 광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테슬라는 4분기부터 2분기까지 미국 내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거고요. 테슬라의 거대한 매출 파이프라인으로 기대되고 있었던 저가형 모델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적어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이 26년 1월 정도까지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미국 전역의 반 정도 인구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26년 말부터 재무제표의 수익이 제대로 찍히기 시작할 거라는 이 희망을 시장에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주가가 계속 유지되면서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의 마지막 2개 테슬라 영상, 이제 일론의 아메리카당 창당과 관련해서 제가 너무 편향적인 이야기들을 한다, 또 뭐 찬양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댓글들이 조금 보였는데, 그 영상들은 머스크의 창당을 지지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머스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테슬라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과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최대한 잘 전달드리려고 한다는 점 어필하면서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